지난 4월에 동해안 산불은 최악이었습니다. 건조경보 속에서 강풍까지 더해져서였습니다. 그곳에 작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산불과 정면 대결했던 산불 진화 전문가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산불 진화 전문가들의 세계, 용사들이 함께합니다. 제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직업을 찾고자 하던 찰나에 이번 고성 산불 현장을 보면서 이 직업이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아! 평소에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정말 노력해서 이 직장에 대해 알아보고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산불 현장에 온몸으로 헌신하는 산불 진화 전문가들의 세계, 용사들이 함께합니다. 한 달 전 최악의 산불을 아직은 기억하고 있을 동해바다. 동해와 접한 주문진에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가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작년 11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산불 방지센터. 전국 최초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8년 이후 가장 많은 대형 산불이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했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산불이 바로 이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회의합시다. 전국 최고의 산불 위험 지역인 만큼 이 센터의 조직은 좀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대형 산불 기간도 지금 이제 이 구성원들은 모두가 어디로부턴가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현재 근무처는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지만 저마다 소속 기관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른바 전국 최초의 산불 협업 조직으로서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된 인력들이 일사불란한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 소속은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원소속산림청이고요. 이곳에서 산불 감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기상청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이곳에서 날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요원을 지원한 두 용사가 등장했습니다. 산불 재난 속에서 활약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직업의 관점에서는 생각 못한 게 많을 텐데요. 일단 사명감으로 밀어붙여 보겠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서 직접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올라가시죠. 우선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소개를 부소장님으로부터 받아보는데요. 양양하고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저희도 들어만 봤지 이런 데 와본 거는 저희도 처음이라 처음이죠? 신기하네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대형 산불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신설된 조직이죠. 그래서 산불이 발생되면은 유관기관의 공조 체제를 유지해가지고 통합 운영하면서 이제 센터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밤중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온 사방이 깜깜하게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별관 그 불, 화막, 불길로 인해서 이제 온 천지가 빨갛게 변해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 당시에 산불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저희도 잔불 제거 투입됐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막 불난 상황이 아니었어갖고 이렇게 막 크고 막 무서운 이미지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민가 주변에 그 산림하고 집들이 아마 산불이 인제, 고성, 속초 이어 강릉, 동해시로까지 확산이 했습니다. 전국의 소방차들이 일제히 강원도로 총출동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동해안 지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결국 사망자 2명 발생을 비롯해 1,300명 가까운 이재민을 발생시켰으며 축구장 4,000개 가까운 면적이 잿더미로 소실되는 피해를 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소방차 870여 대가 집결했고 3,200여 명의 소방 공무원은 물론 인근 부대 용사들도 진화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잔불 제거를 위해서 투입됐었는데 상황이 많이 피폐해져 있던 걸 보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산불 진화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의 산불 현장은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산불이 어제 있었던 일처럼
먼 산, 가까운 산 할 것 없이 곳곳은 검은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한창 짙은 녹색을 자랑해야 할 나무들은 가을 풍경처럼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 나무도 이렇게 노랗게 된 것도 다 탄 건가 봐요. 예, 이거 노랗게 변한 것도 그날 그 산불에 의해 갖고 탄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어떤 건 7, 80년 그렇게 아깝게 키운 나무들이 불에 의해서 산불에 의해서 이렇게 다 죽은 겁니다.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죠.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에 들어온 전문가를 통해서 피해 지역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드론은 이번 산불 사태에서도 맹활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산업용 드론이고 이 앞에 보면 이제 이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렌즈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카메라, 하나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라고 해서 산불이 나면 열 같은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산불을 다 끄고 나서 이제 어디 잔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잔불을 감시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드론은 기본적으로 산불이 나면 헬기가 산불을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하고 충돌 위험성 때문에 드론은 못 띄우고 있고 일몰후에 헬기가 이제 못 띄웠을 때 이제 드론으로 그때 띄워서 야간에 산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로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진화를 할 건지 그런 진화 계획을 짜는 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일이 편리해지긴 하겠네요, 이게 있으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불의 특성상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 진행 경로를 파악한 뒤에 본격적인 진화 작전을 시작합니다. 지난번 동해안 산불 사태에서도 드론이 맹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영상이고 여기는 이제 열화상인데 여기 이제 나중에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얘가 주위 온도를 감지해서 거기만 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다른 데서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실시간으로 해서 제가 산불 현장 대책 본부에서도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피해 현장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드론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다 볼 수를 있게 되죠. 산불이 나갖고 피해를 입은 거하고 안 입은 거하고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뭇거뭇한 부분이 탄 거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산불이 나서 다 이렇게 타게 탄 부분이죠. 네. 예, 와, 밑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탔네요. 예, 그렇죠. 위에서 보면 전체적인 영상을 볼 수 있어서 도깨비불처럼 산과 산 사이의 도로까지 건너뛰며 난동을 부리며 피해를 낸 산불. 그 결과는 이런 참혹한 현장으로 남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산불의 현장을 보면서 산불의 위험성과 이 직업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근무 이틀째. 용사들의 일정이 빡빡하게 이어지는 첫날입니다. 이것은 이제 산불 진화 종합 개념도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공중 진화하고 지상 진화로 두 개 나눠집니다. 만약에 산불이 발생이 되면은 헬기 아니면 공중 진화대를 투하해가지고 산불을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 쪽은 이제 산림청의 이제 특수 진화대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인력 가지고 가옥을 보호하고 인명들을 대피하고 이렇게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는 완전 다른 일을 하는 곳인가 봐요. 소방하고 지금 산림하고 협업으로 이제 들어온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산림 내의 산불을 거의 주도적으로 끄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은 민가 중심으로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재와 산불 화재 현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헬기 아닐까요? 산불 진화는 뭐니 해도 공중 장악이 최우선이거든요. 물이 있을 곳에서 물을 퍼나르고 퍼온 물을 지상으로 뿌려대며 큰 불을 잡아가는 그들. 산림항공본부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 동해안 산불 진화에서도 맹활약한 강릉 산림항공관리소. 우리 군 조직으로 말하면 헬기 부대인 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강릉관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희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2002년도에 강릉 지역의 그 대형 산불을 대비해서 이 동해안 지역의 산불을 진화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꽤 오래됐네요. 좀 오래됐죠. 네. 우리 관리소는 총 항공기가 4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강원도 산간과 주로 영동 지역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직접 그 항공기를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당장이라도 우두두두두 소리를 내며 출동이 가능한 경납고 안의 헬기. 어떤 상황에서도 곧바로 출격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세심하게 아주 1971년 창설 이래 산불과 싸우고 있는 또 하나의 영웅은 헬기입니다. 당연히 기체 상태를 100%로 맞추기 위해 완벽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100% 완벽하지 않으면 고가 장비인 헬기는 물론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고가 장비인 항공기를 비롯해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그런 사명으로 철저한 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를 해결해 보기로 합니다.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계류장으로 이동하는 헬기를 쫓아가 보죠.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산불 진화용 헬기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이 항공기 공중에서 많이 봤었죠? 네, 뉴스에도 보고 참 귀엽게 생겼죠? 네. 이 항공기는 밑에 보면은 이게 물 탱크가 있어요. 한 3,000리터 정도가 돼가지고 그 정도 물을 일시에 화재 지역에 뿌릴 수 있게끔 이 스노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저수지에서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빨아들이는데 한 1분 정도가 소요되고 그 상태로 화재 지역으로 가가지고 직접 투하를 하게 돼 있죠. 이때 지상 요원들하고 공중 요원들 상당히 그 팀워크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화재 상황은 우리가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아주 긴장된 상황이고 무전도 잘 안 들리고 위에서 보면 사람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팀워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화재 지역에 명확하게 화재를 진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산불의 초전박사를 위해선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산불 화재 현장은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한 협업은 필수 사항이죠. 물론 화재 진화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는 최우선입니다. 완벽하게 정비를 마쳤지만 조종사가 한 번 더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까는 정비관들이 이런 걸 확인했는데 조종하시는 분들도 또 하는 거죠.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조종사분 또 하시니까. 한편 이곳 산림청 강릉 산림항공관리소에는 또 하나의 팀이 있습니다. 오케이. 서커스 못지않은 모습으로 노련미를 보여주는 훈련 모습입니다. 오, 물개 박수를 받을 만하네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출동하는 그들. 바로 공중진화대원들입니다. 산에서 불길을 가장 처음 만나 불길과의 육탄전도 서슴지 않는 전문가들입니다. 오늘 체험할 것은 저희가 산불 진화할 때 투입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헬기 대피이라는 건데 헬기 대피를 하기 전에 지상 하강 훈련을 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용사 갑자기 유격장에 온 느낌이겠지만 헬기를 통해서 불길로 내려가 진화 작업을 벌여야 한다면 보통의 각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중에서 헬기로부터 줄 하나에 모든 걸 맡겨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장비 점검이 우선입니다. 이거 유격에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습니다. 쉽습니다. 좀 고소공포증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면 다 돼가지고 이번에도 레페 훈련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유격장 훈련과는 좀 다를 테지만 일단 사명감과 도전 정신으로 임해봅니다. 자, 장비는 지금 차고 있는 하네스하고 안전장비하고 장갑 그리고 팔자강기, 하강을 할 때 가장 필요한 팔자강기 그리고 T처럼 생긴 D형 카라비너가 있는데 팔자에다가 연결을 해서 D형에다 연결한 다음에 자기 팔로 제동을 걸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기본 준비 자세입니다. 이렇게 왼손은 힘을 안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오른손은 위로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제동 장치입니다. 제동 장치. 보시죠. 이렇게 천천히 내려갑니다. 잠깐 대시기. 이때
상체를 너무 뒤로 하면 이렇게 까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약간 일자. 그 다음에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요 끝에 발끝으로 쓰신 다음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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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됐지. 천천히. 내려가죠? 하나, 둘, 셋. 파이팅! 준비 운동도 잘했고 기본 동작도 끝낸 우리 용사들. 이제 남은 건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일인데. 더 기중간. 그나저나 이 높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가 11m라는데 우리 용사들 그곳에 서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너무 내려갔어요. 상당히 높네요. 아, 이게 높다 그러면 안 되죠. 이 정도는 기본이고 안전하니까 저를 믿고 저희 대원이 먼저 하고 시범 보여주고 그러면 김덕기 주관 먼저 숙달된 선배님의 시범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상태잖아,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엉덩이만. 상체는 뒤로 까지면 안 돼요. 스톱. 됐죠? 발끝 준비. 천천히, 그렇지. 엉덩이만 내면 되고 때가 되면 발끝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보고. 준비 완료. 하강. 오, 깔끔하게 내려왔습니다. 마치 남자 천사 같네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자신 있게 놔요. 그러면 저기 밑에 있는 안전근무자가 알아서 체크해주니까 전혀 바닥에 안 닿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한 명 더 모이겠습니다. 준비. 준비 완료. 하강. 천천히. 두 번째 선배님 모습 보시죠. 자신 있겠어요? 이번에도 사뿐하게 성공합니다. 자, 밑에 잡아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저 발끝에. 자기가 조정, 마침내 조정. 김민혁 그렇지, 상병 그렇지. 차례입니다. 잘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약간 그렇지. 오, 좋아. 자세 좋아. 보고. 다음 준비 완료. 애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있다 그랬잖아.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인은 세 방. 이현진. 안 사랑한가 봅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천천히 오른손을 풀면서 내려갑니다. 하강. 발끝으로. 오른손 나. 무사히 떨어지기는 했는데 부드러운 하강은 안 됩니다. 아무래도 두려움이 컸나 봐요. 이번에는 이은엽 상병 차례. 자, 다리 좀 펴고. 얼굴이 상기돼 천천히. 있네요. 좋아. 자, 좋아. 보고. 나 보고. 상병 이은엽 하강 준비 완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 놔야 돼, 오른손을. 나! 저런, 이 상병 매끄럽지는 못했네요. 다시 올라옵니다. 보고. 하강 완료. 지금 여기서 타는 이 10m는 헬기에서 타는 30, 35, 40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항공기를 타면 엄청 시끄럽고 그 하강풍이나 환경적인 여건이 여기랑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겠죠. 공중진화대원의 기본기인 레펠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다음 준비 완료. 하강. 중간서 스톱. 자, 요렇게만 딱 내려가면 돼요. 요렇게만. 관현이 형, 좀 그쪽으로 좀 당겨봐. 저쪽으로 좀 당겨봐. 좀 더 내려가. 박수 3번. 그렇게 안전하다고. 오케이? 여기서만 과감하게 놓으면 돼요. 과감하게. 네, 알겠습니다. 확 놔도 상관없어. 저기 다 잡아주니까. 지금 봤죠? 손 놓고 박수 치는 거. 그러니까 믿고 자신 있게. 화이팅! 자신 없는 것 같아. 화이팅! 재도전하는 이은엽 상병. 이번에는 어떨지 지켜봅니다. 오! 세상에, 이 상병 혹시 특수부대 출신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와, 저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밀어! 김민혁 상병도 잘했어. 근사하게 성공합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실수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산불 전담 대원이란 사명감 하나로 모인 사람들. 특기도 특별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시험을 보고 체력이 좋다 그러면 유리할 수 있죠. 군장병들 오셔가지고 받는 훈련은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특수부대에서 하는
기본적인 훈련이니까요. 우선은 먼저 군에서 했던 게 그대로 오는 입장이니까요. 뭐 유리하다고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나가는 방송은 훈련 상황이니 착오 없이 바랍니다. 산불 상황입니다. 1, 2, 3번. 사내 방송에서 갑자기 훈련 상황이 떨어집니다. 왕산에 산불 났으니까 빨리 나갈 준비. 그리고 개인 장비 챙겨가지고 빨리. 특히 건조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기간에는 이런 훈련이 더 자주 실시됩니다. 기동성이 생명입니다. 역시 가장 선두는 장비와 복장을 갖추고 대기 중인 헬기 조종사들입니다. 용사들이 합류하는 출동팀은 공중진화대원입니다. 기장은 이륙에 앞서 복잡해 보이는 조작 버튼을 꼼꼼히 체크하고 작동해야 안전한 이륙이 가능합니다. 대원들은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동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사마의 현장에 내려가 최전선에서 불길을 잡는 산불 기동 타격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헬기 조종사와 공중진화 대원들은 완벽한 출동 준비로 대기 중일 겁니다. 괜히 저도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처럼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떻게 레페를 하고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배우고 싶어 하는데 날씨 기상 악화 때문에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체험 3일차. 오늘은 우리 용사들이 특수요원들을 만난다는데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훈련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산불 특수진화대입니다. 산불이 난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투입되는 공중진화대가 있다면 땅에는 특수진화대가 있습니다. 특수진화대원들은 육상에서 진화 용수를 확보해서 산으로 끌어올려 산불 진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방제차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산불 진화용으로 이제 만드는 차예요. 물탱크가 한 900리터 정도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호스로 연결해갖고 하다 보면 한 1,300, 1,5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한 방에 가지 못하고 중계 역할을 한 방에 가는데 길이가 500m밖에 호스가 잡대가 안 돼 있으니까 보통 1,000m 정도가 수압이 좋고 1.5km 가면 수압이 좀 약하지, 압력이. 올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걸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훈련할 거리는 500m의 산비탈길이 되겠네요. 중형 펌프를 해서 급수하는 데하고 산불 현장하고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럴 때는 중간에 요걸 설치해서 다시 물을 펌핑을 하는데요. 물을 그렇게 확보하면서 다양한 진화 도구들을 지참하고 산에 올라야 하는 특수 진화 대원들. 대원들하고 잘 협업을 해갖고 오늘 진화 훈련이 차후에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찬 진화 훈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저기 진화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쪽에 중형 펌프를 따라가시고 여기는 호스 따라가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한 직업이지만 또한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강인한 체력입니다. 앞으로 갖고 뒤로 가면서 여기는 멘토가 되어 가르쳐 주라고. 저기 혹시 몇 킬로 정도? 35kg 정도. 진짜 이게 무거워.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요. 엄청나게 무거운데 이걸 500m까지 들고 간다 하니까 정말 이거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것 같네요. 출발! 지금부터 500m 거리. 실제 산불 상황에서도 이 모든 장비를 갖추고 이 정도를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과 똑같은 이런 훈련은 일주일에 2, 3회씩 반복 실시됩니다. 맨손으로 등산만 해도 땀이 맺히는 곳을 특수 진화대원들은 순수한 사람의 힘만으로 장비를 등에 지고 산에 올라야 합니다. 기계와 진화 펌프가 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대원들은 신속하게 진화 호수를 설치하면서 산불 현장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물이 원활하게 호스를 통해 이동하려면 곳곳에서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스 설치와는 별도로 펌프를 쉴 틈도 없이 이동시키려면 대원들은 의뢰이 기진맥진한다고 합니다. 말이 35kg짜리 펌프지 용사들의 완전 군장보다도 무거운 편입니다. 이걸 지고 산에 오르는 건 말 그대로 고행길입니다. 이걸 맨날 혼자 들고 다니세요? 길이 없어 이런데 막다리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된다. 화마가 덮치는 위험 속에서 특수 진화대는 펌프와 호스를 들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합니다. 산불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동하다가 교대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호스의 고정 작업도 계속됩니다. 마침내 중간 지대까지 온 듯한데요. 바로 이곳에 펌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아 이거 진짜 너무 무거워. 이분들이 맨날 이거 들고 훈련할 생각하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이곳에 간이 수조가 설치됩니다. 산 아래에서 퍼올린 물이 호스를 통해서 이곳에 대기하게 되는 거죠. 자, 방제차 물 올려주세요. 그럼 요거는 산에 오르는 동안 긴 호스가 잘 설치된 덕분에 간이 수조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간이 수조를 채운 물은 다시 준용 펌프의 힘으로 호스를 타고 산불 현장까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호수가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호수예요. 이거는 저기 탱크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고 이거는 위에 호수가 연결되면 산불 끄는 현장으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요거 봤으니까 호수를 다 올려갖고 연결시켜야 된다 할 테니까 호수 끌고 올라가는 걸로. 예. 호스를 들고 오르는 행군이 다시 시작됩니다. 중간지대 간이 수조에 모인 물을 산불이 난 현장까지 끌고 가야 하는 고행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올라오는데 수고 많았어요. 아까 우리 방제차에서 이제 중간 단계 거쳐갖고 이 최종 단계고 여기에 이제 옹벽인데 가상인 산불이 났다 하고 도착하면 물이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나오면 여기 살수를 하는데 잠깐 시범을 보여줄게. 반드시 물만 뿌려서는 안 되고 그러면 물 뿌린 뒤에 불이 꺼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낙엽을 다 긁어줘야 돼. 긁어갖고 이게 나중에 바람이 불어서 무지한데 불이 나오면 다시 번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못 번지게 여기 한 1m 정도로 긁어주면서 쭉 나가면서 화두를 잡으면 돼요. 자, 우리 저 신규 한번 총들고 한번 써.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화 작업, 하도 끝에 가서 진화 작업하는 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실제 산불 현장에서도 이렇게 호스를 타고 올라온 물이 먼저 뿌려지면 그 뒤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집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연기와 화염 때문에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고 자랐던 이 고장을 누군가는 꺼야 되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면은. 그런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의 사냐. 불에 태워 한 줌 재로 날려버릴 수 없다는 사명감이 이들 특수진화대원들로 하여금 계속 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면서 제일 약간 보람 있었던 기억 같은 게 있는지. 그 작년이었나? 그 삼척 산불이 났을 때요. 민가로 이게 덮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밤새 방화선을 구축해서 그 민가를 지켰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내 손 잡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할 때 저는 그때 정말 뿌듯함을 느꼈어요. 사실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다른 사람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크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이 정말 나하고 맞구나. 비록 일은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뭔가 내가 큰 도움이 줬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게 사실 극한 직업인데 골랐을 때 진짜 꺼야 되겠다 이런 개념인데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불 끄고 나면 바지도 타고 신발도 타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이 산을 숲을 지키고 가꾼다 이런 생각에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주변에서는 조심하라, 몸 조심하라. 불이 나면 매스컴에 보도가 되잖아요. 집에 뭐 결혼한 사람 와이프들이 걱정하고 자식이 걱정하고 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부모들이 걱정하는데 저희 이제 산림청 입장에서는 산불 끄는 것보다 안전을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파도가 있는데도 항상 퇴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화를 하지 안전을 조치를 안 취하고는 전혀 진화할 그런 거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안전 확보한 상태에서 진화를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면 좀 고맙겠어요. 가장 위험한 산불의 최일선에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작은 영웅들. 그들이 바로 산불 특수 진화대입니다. 이번 특수진화대와 하는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작업이라는 걸 오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불 진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비들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돼야지만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산불 상황 시 최일선에 서는 특수진화대원들은 평소 산불의 원인 제거 활동도 벌입니다. 사실 산불을 잘 진화하는 것보다 좋은 건 산불을 예방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특수진화대원들과 용사들이 도착한 곳은 지난 4월 옥계 지역 산불의 원인 지역. 이 지역은 무속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출입 금지에 노란 떼줄이 쳐져 있는 이곳이 바로 지난번 산불의 원인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맞네. 아직도 촛대를 비롯해 굿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들이 불에 탄 상태로 눈에 띕니다. 주변에 안 탄 부분들이 많은데 바람 방향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불이 이동한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그 당시가 바람이 어디서 불었냐면은 이쪽 방에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바람이 불었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그 당시에 뭐 20m 이상, 초속 20m 이상씩 불었으니까 그 바람이 엄청나게 셌거든. 그 바람이 불다 보니까 바람 방향이 일로 쭉 갔는데 이 불길이라는 게 이 바람만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밑으로서는 또 이 좌측으로 불길이 가거든. 그래서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건너서 이쪽으로 또 지금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여기는 지표 조금만 탔어요. 위에 쪽에는 퍼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 밑으로는 불길이 다 지나갔어요. 아래쪽으로.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이곳 굿당이 발화 지점으로 유력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무속인들의 무단 출입으로 대형 산불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촛불을 끄지 않고 그냥 돌아가거나 주변 돌로 촛불이 넘어지지 않도록 감싸기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속인들과의 충돌도 많아요. 무속인들하고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산 밑에나 이런 데다가 촛불을 켜놓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우리는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단속을 해야 돼요. 주로 그냥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요? 일단은 산에 연접된 100m 이내에서는 불을 가져가면 안 돼. 무조건 가져가면 과태료 부과해요. 그런데도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수시로 이제 홍보를 해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면 무속인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걸 한번 찾아봐. 어디에 있는지. 어디 있나요? 여기서 보이나요? 혹시 저건가요? 그렇지. 뭘 바구니라든지 이렇게 보이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미리 갖다 놓은 거지. 지금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현지를 한번 보자고. 특수진화대 팀이 마침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제기들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굿을 버리기 전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소는 강원도 일대 산속 곳곳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야, 이게 재단에 사용되는 용품들인가 봐요. 그렇지. 이게 재단에 쓰기 위해서 이제 뭐 안에 한번 보세요. 이 안에 보면은 또 놓고. 제사 지낼 때 와서 꺼내서 쓰고. 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촛불을 켜놓고 무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와서 촛불을 켜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뭐 굴러 떨어지거나 부주의하면은
이게 낙엽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금방 산에 붙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치워야 되고 그렇게 해요. 일단 사진 촬영을 실시합니다. 엄연히 불법의 현장이니까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모든 제기들은 우선 압수 조치합니다. 산불도 다른 촛불 하나 때문에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산불 초소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큰 노고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산불의 위험성과 산불을 예방해야 된다는 걸 크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용사들이 오늘은 산불 진화 작전에 필요한 업무를 배워보기로 합니다. 알고 보면 산불 진화는 지극히 과학적이라네요. 산불은 날씨와 지형, 연료의 특성에 따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도 다른데 하루 중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3시경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굉장히 그 산불 확산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인자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4월 4일에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의 그 피해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산불이 난 곳은 이쪽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시령 쪽에서 굉장히 강한 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1시간 반 만에 그 해안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졌죠. 풍향 풍속을 볼 수 있는 지금 기상청 홈페이지예요. 그때 당시에 미시령에 그 19시경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때 풍속이 거의 지금 27m까지 지금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순간 풍속은 이것보다 더 높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뭐 태풍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지금 풍향을 보시면 다 웨스트, 그러니까 서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측하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때 당시에 발생했던 발화 지역을 제가 지금 미리 찍어놨는데요. 이 시나리오 프로그램에 주어진 풍향과 풍속, 날씨 등의 자료값을 넣어주고 최초 발화 지점을 지정하면 산불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알 수 있고 산불 진화 작전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산불이 나자마자 그 정보를 가지고 산불 확산 예측을 하면 그 결과를 SNS로 저희가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하고 그리고 여기 상황실에 있는 근무자들 사이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서 빠르게 진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산불은 강풍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1시간 간격으로 굵은 선이 이렇게 약간 장미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바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빨리 번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삐죽삐죽하게 막 빨리 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산 예측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해안으로 다 도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위험했던 산불이었어요. 이 선이 네. 색깔이 다른 선들도 있는데 네. 혹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선의 색깔은 사실 화선의 강도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산림이 많은 부분은 지금 조금 진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지금 산불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강이 있거나 도로가 있거나 하면 거긴 탈 물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처리를 해요.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도 다 집이 있었기 때문에 다 많이 피해를 입은 거죠. 그만큼 불이 셌다는. 네, 맞아요. 빠르고 세고 그리고 그 민가가 산림과 섞여 있어서 더 피해가 컸고 약간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강풍의 영향을 잘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산불 피해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불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오늘 조금이나마 그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지식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산불은 어떤 원리에 의해 확산될까요? 지난달 화재 현장에서 확산 경로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산불 감식의 방법은 당연히 화재 현장의 모습이나 목격자의 눈을 통해서 발화 원인을 조사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오게 된 거는 산불의 확산 경로가 어디서 어디 흘러갔는지 보려고 조사를 한 거고요. 일단 30일까지 조사를 결과를 나와봐야 알아요. 한 달간 그렇죠. 한 달간 조사한 거죠. 바로 알 수는 없는 거네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 난 것도 땅에 불이 사서 지나가도 피해를 볼 건지 또 중간에 또 그 일반 밭이나 그 건물지 같은 거 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사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하늘은 나무 다 죽었죠? 네, 위에 다. 봤을 때 불이 밑에서 올라왔을 것 같아요? 위에서 불이 내렸을 것 같은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아래부터 탔다는 거? 네,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거 보고 생각했거든요.
정답은 맞는데 두 가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줄기가 이제 다 타지 않고 반만 탔을 경우에는 반만요? 줄기의 흔적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다 탔죠. 그럼 줄기를 잘 모를 때는 땅을 봐야 됩니다. 땅을 보면은 자 여기 이제 까맣게 담겨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돌 깨졌잖아요. 이렇게 돌의 안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 터지게 돼. 아, 그럼 돌도 깨지는 거예요? 돌도 깨지죠. 그렇지 불나면은. 이거 하얗게 된 거 이거는 재가 붙어갖고. 제가 이렇게 날아서 붙은 거죠. 부착이 돼서 이쪽에 불에 맞았던 거고 이쪽은 여기까지 타당에 말았지. 이쪽은 불이 올라오면서 이건 보호가 된 거야. 그냥 쑥 지나가 버려. 그 지나가 버리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버렸죠. 불이 밑에서 위로 올라온 거다. 바람이 찾아갈 때는 거꾸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 우리가 가는 것은 바람이 찾아가기 때문에 불이 온 방향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또 내려가 볼까? 상황에 따라서는 화재 현장을 화재 이전으로의 복원 작업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발화 원인도 확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산불로 보통 그림을 그리면 V자 패턴이 나타나요. 이렇게. 산불 나는 게요? 네, 산불한 모양을 보면. 그럼 이 아래쪽이 바라지? 이거 바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깃발을 표시하는 거는 이 노란 거는 옆으로 퍼진 깃발 표시. 아, 이렇게 얼마 이렇게 옆으로 나갔느냐. 빨간 거는 위로 불이 올랐을 때 찍게 되고. 경계를 나타내는 그래서 경계. 그러니까 불이 흐름. 저쯤 밑에 내려가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깃발을 꼽아놓게 되면은 그 깃발을 보고 아, 좀 불이 줄어 올랐구나. 옆으로 퍼졌구나. 뒤로 왔구나. 그걸 보고 이제 반화점 찾게 되는 거죠. 이 깃발을 표시하면 어떤 데 표시하냐면은 이쪽 불이 맞은 게 보이잖아. 아, 흔적을 봤다. 봤을 때 그 자리다가 야 여기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이걸 봐도 아래서 이제 위로 온 거. 그냥 빨간색 깃발 꼽아야 감식 과정에서 사용되는 붉은색, 노란색 깃발은 산불 방향을 표시하거나 정확한 조사에 필요한 영역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감식 전문가들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산불 발화 원인과 확산 경로를 찾아내는 거죠. 오늘 좀 이해를 하셨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감식을 그냥 처음에 발화점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의 변화, 나무의 어느 정도 탄 정도 이런 거나 보면서 처음에서 불이 어떻게 났고 어느 방향으로 진행했고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감식을 알게 되면서 이 직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러한 직업의 관심과 중요도 더욱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앞둔 용사들에게 직장으로서의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는 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일하든 사명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센터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구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직종에 몸을 담기 위해서 약간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역량 같은 게 어떤 게 있을지. 네, 맞습니다. 이제 산불을 끄거나 마찬가지로 뭐 주택 화재를 끄거나 불에 관계돼서 직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사실 물론 개인적인 뭐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즐겨서 할 수 있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강한 사명감이 없이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땐 소방이라는 걸 잘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5년, 10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체질에도 맞게 되고 사명감 없이는 할 수는 없겠다. 근데 그런 일들이 아마 직업 정신으로 남아있지 않나.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아마 저 자신은 소방관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이 이제 뭐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많은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산림 공무원이 된다고 가정하에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자신한테는 아마 귀중한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나라 세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산림 자원밖에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을 이용한 산림 자원들,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젊은 후배들이 들어와서 더욱더 확대시켜서 발전시켜줬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저희 나라 산림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같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하고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사람들이 화마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때 그들은 불을 향하여 역주행합니다. 두 용사는 오늘 그 이름 없는 영웅들과 함께함을 보람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마음다짐을 다시 다잡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산림을 제 손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상황도도 공유하고 확산 예측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을 계속해서. 저희도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핸드폰을 잠깐 줄 수 있으세요? 네. 핸드폰을 들어가셔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그 바로 나오는 생방송도 보실 수 있고 그간 나왔던 재방송 이런 것들까지 다 볼 수 있으면서 국방TV도 앱이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저희 감독님들이 예쁘게 다 찍어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산불이 났다고 상황이 발생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긴 단도리를 좀 해놓으셨네요. 이번에 산불 때문에 많이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큰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